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과 위임 목사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단 헌법을 명성교회가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성교회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계에서 특정 후보의 무속 의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목회자 연대에 이어 무속 정치를 반대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 평신도 연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와 부인의 무속 사이비 종교적 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촌 세순교회 고성재 목사가 정치 공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고 목사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구원자인 양 우상화돼 있다면서 성경은 특정 이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과 위임 목사의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명성교회가 세습을 금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성교회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과 위임 목사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습을 금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예장 통합총회 헌법은 총회에 속한 교회가 지켜야 할 최고 규범이라며 담임 목사직 대물림을 감행한 명성교회와 이를 허락한 서울 동남노회, 또 수습 결의안을 채택한 예장 통합총회의 잘못을 시종일관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총회에서 결의한 수습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수습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청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 제2편 6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명시한 헌법 조항은 지난 2013년 예장통합총회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으로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과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나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교회 신무장로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청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예장통합총회 헌법은 총회에 속한 교회가 지켜야 할 최고 규범이라며 명성교회의 법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은퇴한 뒤 임시 당회장만 선임했을 뿐 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공석으로 유지하다 곧바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했고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는 이를 허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도 지난 2019년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은퇴 이후 바로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한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 동남노회 청빙 허락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이 재심 판결에 헌법 해석에 최종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예장통합총회가 채택한 수습 결의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수습 결의안에 따라 임시 당회장을 파견했다. 2021년 1월 1일자로 김하나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것으로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명성교회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아쉽다며 2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념 대립이 첨예할 때 이를 주제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정치적 주제를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오히려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정치적 문제로 갈등하던 교인들이 차분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촌 세순교회 고성재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하던 지난 2019년, 국민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분열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갈등은 교회 안으로 확산돼 교인들조차 자신의 지지 이념에 따라 대립했습니다. 평촌 세순교회 고성재 목사의 정치적 설교는 이때 시작됐습니다.
이념 대립의 혼란 속에서 답을 원했던 교인들을 위해 고 목사는 4개월의 연구 기간을 거쳐 10번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태극기 부대로서 머리 깎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반대편에서 열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가 굉장히 차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성재 목사가 풀어낸 설교는 좌와 우를 넘어선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 가치들은 모두 창조 질서에서 나온 것들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가치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이데올로기를 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 목사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구원자인 양 우상화돼 있다면서 성경은 특정 이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너무 많은 웨이트를 두고 거기에 의존함으로써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어떤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개개인이 지지하는 이념은 각각의 삶의 경험에 따라 다른 거라며 서로를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 금방 드리고 정치적인 한마디 말로 적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잘 이해하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다.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의 전체 줄기를 살필 것을 조언했습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많은 분들이 그저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맞는 말씀을 뽑아서 그것을 밑줄 그어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매우 위험스럽고 고성재 목사는 이 같은 정치적 이념 갈등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한 설교를 엮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목회자들은 물론 교인들까지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와 해법을 공유하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개신교계 안에서 특정 후보의 무속 의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속 정치를 반대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 평신도 연대는 오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후보와 부인의 무속, 사이비 종교적 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성 목회자 평신도 연대는 대선 후보들이 종교 행사장에 가서 자신이 그 종교의 진실한 신자인 양 하면서도 온갖 무속과 점술, 사주, 관상을 통해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 것은 대국민 종교적 기만과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성 목회자 평신도 연대는 또 다가올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길 3월 9일까지 40일 동안 기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교총 사무실에서 만나 통합 논의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 소강성 목사는 2월 중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세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엔 양 기관의 임시총회를 거쳐 통합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양측 통추위원들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작은 교단은 물론 선교단체도 참여하고 민주적인 지도체제와 운영을 추구하는 연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교총이 흡수 통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전국적으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합동총회 전국장로연합회가 기도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전국장로기도회에는 전국 3만 5천여 장로들을 비롯해 배광식 총회장과 교단 임원 등이 참여해 나라와 민족, 예장합동총회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전국 160여 개 노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은 오는 4월 10일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전국 기도회로 마무리됩니다. 국제긴급구호 NGO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서울시와 고려대 의료원과 오늘 감염병 대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고 고대 안암 캠퍼스에 긴급 모듈 병원 설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마리안 포스코리아는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에어 텐트 형식의 이동형 모듈 병상을 설치해본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모듈 병상 설치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사만 목사가 세운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은 한국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론화된 문제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 14부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가 지난해 1월에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한 그간의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 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하나 목사는 김사만 목사의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교단 헌법 위반 여부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종교활동은 헌법상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며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상황은 2013년부터입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교단은 이해 제98회 총회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이렇습니다. 헌법은 교단 최고의 법규입니다.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 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 또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2.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헌법 제정 2년 후인 2015년에 김사만 목사가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줬고 이로써 교단과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2018년에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총회에서 재판국원 15명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새 재판국에서는 2019년 8월에 본건을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에 제104년차 총회는 명성교회 측에 유리한 조건부 수수반을 채택하면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란은 더욱 가열됐고 교단 내부의 갈등과 분열은 심해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부자 세습을 진행한 같은 교단 소속 여수 은파교회의 경우도 명성교회 건의 연장선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측 법률 대리인은 어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는 한 교회나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의 단면으로서 한국 교회의 신앙적 자정 능력의 시금석이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전통에서 어느 교단이나 최고 상위법인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제정됩니다. 이 법을 따르는 것은 교회가 하나의 제도로서 사회와 역사에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통합교단의 헌법대로 이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무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구미시 기독교청년합회가 신년교례회를 열었습니다. 구기총회 신년교례회엔 구미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며 구미시 기독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구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구미시민교회에서 2022년 신년교례회를 열었습니다. 구기총의 신년교례회엔 구기총 회원들을 비롯해 구미시장과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구기총 회장 조은수 목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적고 또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2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미시의 모든 교회들이 힘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코로나19 물러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을 찾은 연합회는 전통시장을 애용합시다란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연합회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서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인 내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도, 경북 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